자, 이번 시간에는 부팅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해서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쭉 이어온 강의지만은 메인보드는 TV나 모니터처럼 어느 기능들이 PCB가 따로따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그런 분리된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PCB 한 장에 복잡한 어떤 가는 구리선으로 연결된 버스의 구조로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모르면 수리를 못하듯이 메인보드도 여러분들이 그 기능별에 대한 지금 이제 부팅 회로를 하고 있는데 부팅 회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못한다면, 즉 회로 해석을 못한다면 수리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부분에나 막 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TV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2배 내지 5배 이상의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메인보드 수리의 크나큰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을 철저하게 먼저 습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스크탑 메인보드의 어떤 모델별로 수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원포인트 수리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어떤 이런 이론 강의에 그치지 말고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고장 메인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연습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말씀 이런 지글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정상 동작되는 지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습득한 블록 다이어그램의 회로 해석의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찍어보고 또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실전에 돌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부팅 회로의 중심 소자는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전자 기초이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 이제 전원관리 소자 중에서 PCB 이 메인보드, 그러니까 PC형 메인보드도 굉장히 이 레귤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귤레이터가 뭔지를 먼저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사용되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메인보드 스위칭 전원부로부터 공급받은 전원 또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공급받은 스탠바이 DC5 볼트 전원을 강압하여 최종 부하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주는 전원 라인의 마지막 단계의 전원 소자이다. 리니어 레귤레이터 방식이란 입력 전압을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전압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열로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입출력 전압차가 많을 때는 효율이 매우 나빠지고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인가되는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보다 2볼트에서 3볼트 높아야 한다. 레귤레이터의 단어 의미는 안정기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리니어 방식인 3단자 레귤레이터이다. 즉, 입력이나 출력 부하의 변동에 관계없이 출력의 전압이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소자 또는 회로를 말하며 입력, 출력, 접재, 3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레귤레이터의 이제 의미고 역할인데,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메인보드에서는 보통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많이 씁니다. 우리 지금 모니터 쪽에, 보면은, AD 보드 쪽에서, 스위칭 레귤레이터, 1501-50이라는 어떤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걔는 이제 이런 리니어레귤레이터는 좀 틀린 거죠. 안에 스위칭 발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것은 이제 메인보드에 쓰는 것들은 이제 강압용을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노스 브리지다, 아이오 칩이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VC 전압이 정해져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받은, 즉 PSU로부터 받은 5V 전압을 그냥 쓰면 좋겠는데, 이 소자를 설계한 사람들이 얘는 몇 볼트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5V를 우리가 가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를 가해서 내부의 어떤 그 전압 강화 회로를 통해서 3.3V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1.5V를 만들어 준다든가, 2.5V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 전압 강화를 해서 이 최종 부하에 우리가 이제 전원을 공급해 주게 돼 있는데,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 즉 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요 리니어 레귤레이터 중에서 이게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 것들 있죠. 여기 지금 보면 LM1일지 3.3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5V를 받아서 3.3V를 우리가 출력해내는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해서 요걸 LDO,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그래서 이제 그 소수점 단위를 나오는 요런 레귤레이터를 보통 LDO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7805도 많이 쓰는데 메인보드는 잘 안 쓰지만은 뭐 AD보드라는 게 7805를 많이 씁니다. 7805는 12V 입력을 받아서 내부의 어떤 강압 회로를 통해서 5V를 출력하는, 즉 소수점 단위가 없는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메인보드에서는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우리 지금 그 메인보드, PC용 메인보드를 수리해 본 사람 알겠지만은 굉장히 FET라든가 이런 TR이라든가 레귤레이터는 아주 그 고장 소자 중에 굉장히 감초 역할을 하는, 막 그런 역할을 하는 불량 소자, 원인이 많은 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레귤레이터가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이 불량이 나는 이유는 레귤레이터의 특징이 좀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열이. 그 열로 인해서 어떤 용량 감퇴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쇼트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보통 메인보드에서 이런 거를 뭐 고가형 메인보드에서도 뭐 여기다 방열판 히트싱크를 붙인 그런 것은 없어요. 단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소자의 그 만드는 기술들, 또 내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그전보다 열이 덜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이 많이 나는 소자이긴 해요. 여러분들 FET라든가 아니면 레귤레이터 그런 부분들 이 지금 PCB 회로에서, 즉 여기 지금 여기는 청색 솔더 마스킹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노란색이라든가 연한 연두색으로 칠해진 그런 그 PCB를 보면, 특히 레귤레이터라든가 요 FET가 있는 이런 부분의 뒷면을 들춰보면은 장판 둘듯이 이렇게 그 열화된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열화된 이렇게 부분들은 이제 뭐 교체를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내부에 다리는 3개가 나와 있지만은 여기 데이터 시트를 보면요, 뭐 연산 증폭기라든가 뭐 컨덴서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소자들을 갖다 하나의 그 칩 안에 통합을 해 놓은 겁니다. T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열로 인해서 이런 어떤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집적화된 소자들이 열화로 인해서 용량 감퇴 내지는 쇼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측정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인풋을 찍어서 인풋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또는 아웃풋이 제대로 들어가는가를 먼저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 지금 LM111 3.3 같은 경우는 입력 쪽에 인단자를 통해서 5V가 입력이 되고 내부의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쪽으로 3.3V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력을 테스터로 찍었을 때 5V가 나와야 되고 출력에서 3.3V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 레귤레이터 입력단과 출력단 앞에는 여기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PC에 보면은 여기 지금 앞에 레귤레이터 앞뒷단에는 항상 그 컨덴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전해 컨덴서가. 물론 이제 그 AD 보드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거 말고 칩 콘덴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전해 콘덴서가 붙어 있는데, 이런 콘덴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다 얘기죠. 왜냐하면 출력 쪽에는 그냥 내부의 어떤 전압 강화에서 이런 전압 강화를 통해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아웃풋단에다가 콘덴서를 연결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 하나 하고 여기다 연결 하나 해서 들어오는 전기의 노이즈라든가 또는
내부로 나가는 노이즈를 여기서 이제 하나의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바이패스 역할을 해주면서 안정적인 전기를 갖다가 최종 소자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뒷단의 콘덴서를 달아 놓는데, 이 지금 그 레귤레이터, 즉 LDO 레귤레이터 소자는 정상이지만은 이 콘덴서가 앞뒤로 달려있는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돼서 지금 LM11 3.3V라는 것은 3.3V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뭐 3V로 떨어진다든가 2.5V 떨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출력단 쪽에 3.3V 나오는 레귤레이터 하면 3.3V가 출력이 되는가 아니면은 입력 쪽에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메인보드라든가 제품이 3년 이상 된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전해 콘덴서 같은 건 용량 감퇴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콘덴서들이 용량 감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해 콘덴서는 전기전자 기초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유전체가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 메인보드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안에 전해액이 그 마르는 현상, 즉 드라이업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용량 감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 콘덴서는 3년 이상 된 제품은 터지거나 겉은 멀쩡해도 용량 감퇴가 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나 입력 전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니터나 TV 수리할 때 SMPS에서 2차단의 콘덴서 터지하고 많이 갈아보셨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열이 굉장히 약한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콘덴서 하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폴리머 또는 솔리드 콘덴서 쓰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열에 강한 어떤 그 액체 형태의 전해질이 아닌 고체 형태의 그 전해질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LM11G 2.5예요. 이건 뭐죠? 표기가 2.5라는 건 출력이 5V가 들어가서 2.5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을 때 지금 뭡니까? 1.9V가 나왔죠. 얘는 일단은 뭡니까? 이 소자 불량이거나 아니면 앞단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여기는 치콘덴을 썼는데 이런 것이 용량 감퇴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예주체계로 뭘 하냐면은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뭐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연 저항보다는 일단은 레귤레이터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소자 자체 분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LM11 2.5라고 예를 든다면 2.5V가 나와야 되는데 출력을 찍었더니 1.9V 또 입력단을 찍었더니 5V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전압이 찍힌다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떼어가지고 새 걸로 갈아보고 나서 결과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다. 뭐 여기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뭐 그런 게 많다. 갈았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앞뒷단에 달려있는 우리가 전해 콘덴서라든가 치 콘덴서를 한번 떼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붙여서 한번 해보는 방법이 제일 빠른 수리 방법이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서도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부팅 회로 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팅 회로 쪽에 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그 220V 전원 인가했을 때 부팅 회로를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5V 3.3을 받아서 아이오 칩과 사우스 브리 칩에 우리가 전원을 걸어서 즉 스탠바이 동작 대기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동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본 전압을 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트리거 신호가 이제 일로 들어가서 아이오 칩에서 뭡니까? 파워온 전압을 0V 전위로 낮춰서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해서 이제 이쪽 공구에 정상 동작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요게 이제 중요한 칩인데 얘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인보드 수리를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먼저 뭐 파워를 눌렀는데 전원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부팅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기본 스탠바이 전압을 레귤레이터에서 가해줘야 되는데 얘부터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인풋이 5V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웃풋이 3.3V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측정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런 소자가 아닌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TV 메인보드에서 많은 분량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 메인보드에서 많은 분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이 레귤레이터, 리니어 레귤레이터 쪽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요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자꾸 데이터 시트 보는 거를 무시를 하는데 데이터 시트는 한번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레귤레이터 양부 판별법을 어떻게 하느냐? 양부 판별법은 두 가지 방법이 사실 있기는 해요. 아까 말한 일단 전압을, 인풋과 아웃풋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테스트기 저항 모드로 놓고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 저 그라운드 아웃풋을 됐을 때 300오hm 이상이 나오는지를 측정해보는 그런 절연 저항 방법이 있는데, 어떤 회로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방법이긴 한데, 그 방법보다는 지금과 같이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원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레귤레이터의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M 11173.3 LDO 레귤레이터는 파워 서플라이에 스탠바이 DCO 볼트를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3.3 볼트를 출력하는 전원 소자로서 LDO 레귤레이터 입력 단과 출력 단에는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레귤레이션 노이즈 바이패스 용도와 소자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간혹 레귤레이터의 소자는 정상이나 레귤레이터 입출력단에 연결된 콘덴서의 정전 용량 감퇴로 전압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 LCR 매터나 다기능 테스터로 콘덴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미달시 교체하면 된다.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로 LDO 레귤레이터 입출력단에 연결된 콘덴서 리플 파형을 측정하면 되는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이 부드럽지 않으므로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의 경우 리플 판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LDO 레귤레이터의 입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 후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LDO 레귤레이터 입력 단자에 접속 시 DC 5V, 출력 단자에 접속 시 DC 3.3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뒷단의 콘덴서도 불량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소자 불량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콘덴서를 우리가 용량 감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면 오실로스코프로다가 리플 파형을 측정하는 겁니다. 입력단의 리플 파형, 출력단의 리플 파형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요즘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 디지털 방식의 오실로스코프인데, 오실로스코프는요, 이런 곡선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부드럽지가, 여기가 이렇게 노이즈처럼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은 CRT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 브라운관, 이렇게 된 브라운관을 썼어요. 이렇게 된 브라운관을. 그래서 CRT라는 방식을 썼어요. 캐소드 레이티브라는 얘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파형들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근데 디지털로 다 쟀을 때는 이 파형들이 거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리플인지 아닌지, 특히 정전 용량이 작은 이런 것들은 리플 파형이 이게 리플인지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요것이 이제 또 오실로스코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단점이 아닌가. 그래서 뭐 수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측정하면 상당히 파형들이 어떤 이런 수정 발진자라든가 이런 파형들, 특히 이제 FET의 출력단에 어떤 파형을 냈을 때는 굉장히 파형이 깨끗해요. 근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왜 그렇게 파형이 거칠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걸 리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고가의 뭐 어떤 몇백만 원짜리 되는 그런 것들은 파형이 어떨지는 제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실로스코프로도 한번 입력단과 출력단을 찍어보세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어떤 파형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입출력단에 콘덴서를 먼저 갈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압은 나오는데 일단은 파형이 상당히 거칠다. 어떤 리플이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콘덴서를 갈아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입력단과 출력단의 전압을 재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쟀을 때 여기가 지금 인풋이죠. 레귤레이터는 요 핀맵들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LM111 3.3이란 요 소자는 오른쪽부터 여기가 인풋 단자, 가운데 아웃풋, 맨 앞이 이제 좌측이 그라운드입니다. 요건 이제 그라운드는 이제 어저스터블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떤 여기다 저항을 달아서 출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저스터블로 다루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전압이 나오게 유도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라운드 단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단자에서 5V가 제대로 나온다. 여기 출력을 냈을 때 뭐 3.3V가 나온다. 테스터기에다 정밀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인풋을 쟀는데 5V가 나왔다, 4.8V가 나왔다, 4V가 나왔다, 말고 널뛴다고 그러죠. 이렇게 출렁거리는 전압이 나왔을 때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콘덴서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냐, 레귤레이터 불량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면 연관된 그런 회로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판별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그러는 경우보다 아까 예를 보여줬지만 그렇게 전압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치로 보면 이 레귤레이터 콘덴서보다는 레귤레이터 불량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냥 220V 파워만 넣게 되면은 스탠바이 전원만 이렇게 나오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돼요. 뭐 파워 버튼까지 눌러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3.3V, 5V, LM111 3.3 같은 경우는 출력 전압과 공급받는 입력 전압이 이렇게 출력되는가 해서 우리가 판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지금 레귤레이터 불량도 메인보드 수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슈퍼 IO 칩,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IO 칩은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부팅 회로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VC 전압이 걸려야 되겠죠.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메인보드에서 레귤레이터 이상으로 이 IO 칩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 IO 칩 같은 경우는 이제 QFP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뻗은 거죠. 이것이 열에도 약하고 취약하고 상당히 그래요. 이게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에서 IO 칩의 중요한 역할은 부팅에 관련된 신호 제어 및 다른 장치와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며 IO 칩이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LDO 레귤레이터로부터 DC 3.3V, VCC 전압이 인가되어야 하며 부팅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파워온 버튼, ON 동작에 의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IO 칩에 인가되어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 PSU 메인 전원을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신호, 즉 DC 0V 신호를 생성하여 PSU에 인가되면 DC 12V, DC 5V, DC 3.3V 파워 9 시그널을 생성하여 메인보드로 공급하여 PC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IO 칩으로 인가되는 입출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하고, 첫 번째는 IO 칩에 인가되는 VCC 전압 측정을 위해서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VCC 인가 단자인 61번 핀에 접속 시 DC 3.3V가 측정되면 정상이며, 두 번째는 PSU 메인 전원 기동을 위한 파워온 스위칭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탠바이 상태에서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파워원 입출력 단자인 72번 핀에 접속 시 DC 3.3V가 측정되며 부팅 후에는 0V가 측정되면 정상이며 세 번째는 파워원 트리거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파워원 트리거 신호 입력 단자인 68번 핀에 접속 시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DC 3.3V가 측정되며 파워원 버튼을 눌렀다 때는 순간 DC 3.3V에서 0V로 변환되면 파워원 트리거 신호가 I/O 칩에 정상적으로 인가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I/O 칩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O 칩은 뭐 윈본드 것도 있고 IT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핀맵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사우스 브리지 칩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는 책 한 권이 되고 그걸 본다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내가 있어야 볼 그런 어떤 것들 굉장히 좀 많아. 얘도 마찬가지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메인보드가 복잡하다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정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I/O 칩은 뭐 위치는 뭐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I/O 칩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얘가 동작하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3.3V 인가 받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핀맵에 보면 61번 핀이 이 VCC 단자거든요. 3.3V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쟀을 때 뭡니까? 이 지금 테스트하기에 정밀도가 틀리는데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VCC 단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파워온 전압 우리가 부팅 회로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PC형 메인 ATX 파워 서플라이는 어떤 방식을 써서 메인 전압을 기동한다고 그랬죠? 즉 전이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AC 220V 파워를 인가하면 녹색 케이블 단자, 즉 파워온 단자라고 그러죠? 녹색 케이블을 통해서 5V가 인가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그 5V를 이 I/O 칩에서 0V 전위로 떨어뜨리는 회로를 통해서 0V 떨어뜨렸을 때 이제 그 0V 신호가 이 파워 커넥터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의 파워온 단자를 통해서 PSU로 넘어갔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5V, 12V, 3.3V 이런 부분들이 메인 전압이 다시 이쪽으로 공급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아직 파워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이죠. 이 스탠바이 상 파워온 전압은 여기 3.3V가 여기 대기하고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파워온 버튼을 눌렀다 떼는 순간 우리가 이걸 트리거 신호라고 하는데 트리거 신호는 동작 시작의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시작 신호가 얘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 3V 전압이 0V 전위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파워온 단자로 들어가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PSU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전압이 기동되는 거거든요. 쟀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요 계기판에 지금 이게 메인 전압이 다 들어왔죠. 이때 그 단자를 재면 여기서 72번 핀이죠. 파워온 단자가. 이게 0V, 3V에서 0V 전위로 떨어져 가지고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스탠바이 상태는 메인 전압이 안 나왔죠. 여기 상태 다 나왔죠. 이게 0V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PCS는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즉 3V에서 0V를 떨어졌을 때 또는 5V에서 0V 전위로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이차를 이용한 거죠. 전이차를 이용한 것이 우리가 PSU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탠바이 상태에서 지금 요 I/O 칩에 VCC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파워온 단자, 파워온 버튼을 누르기 전에 파워온 단자 그 핀, 우리가 72번 핀이죠. 여기 지금 3.3V가 딱 대기하고 있는지 시청해 보는 겁니다.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단자 72번 단자가 0볼트로 딱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팅 회로서 부팅 트리거 신호는 일단 IO 칩으로 들어가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메인 전원이 안 켜진다 그러면 뭡니까? IO 칩 이해 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를 여러분들 그 부팅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블락 다이어그램을 놓고 전번에 설명을 여러분들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상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론을 갖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 동작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지그를 저처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찍어보고 따라가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회로도를 여기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로도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그 보드뷰 같은 걸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대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부팅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가, 부팅 회로에 대한 동작 원리, 회로 해석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걸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못 찍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 지금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여기 지금 61번 핀으로 들어가고 요 파원 트리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상기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 이게 다 뭐 지금 여기만한 61번 핀, 72번 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 IC에 따라서 데이터 시트를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 테스트하는 메인보드 쪽에 그런 VC 전압, 파원 전압이 스탠바이 상태에서 부팅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찍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거? 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메인보드 부팅 회로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풋 단자를 스탠바이 상 찍었어요. 이 스탠바이 상태죠, 여기. 찍었을 때 5V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웃풋 쪽에 재니까 3.3V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웃풋 단자, 여기 아웃풋 단자죠. 얘하고 얘는 아웃풋 단자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IOC 파원 전압을 재보면은 3V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3V가. 파원 버튼의 단자 전압도 마찬가지로 3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VC 전압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파원 트리거 신호가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0V 떨어지죠. 잠깐 떨어지죠. 예. 요 트리거 신호가 0V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팅 후에 여기 파원 단자를 재보면은 요게 아까 3.3V였었죠. 0V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인 전압이 이 신호가 PS에 0V 전이 이 신호가 들어가서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원 버튼은 아까 3.3V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파원 버튼 누르는 순간에 한해 쇼트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V가 0V로 잠시 떨어진, 즉 3V에서 0V로 잠시 떨어졌다가 여기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뭐냐, 트리거 신호다. 그 신호를 여기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던 파원 전압이 0V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파워 커넥터 파원 단자와 PS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론을 참조로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 지금 레귤레이터 분량처럼 여기 지금 보이는 요 IO 칩, 요것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칩이. 근데 여러분들이 사우스 브리지나 노스 브리지나 이런 것처럼 이 BJ 타입이 되어 있는 것만치 우리가 디솔더링, 솔더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사우스나 노스 브리지 칩에 비해서 요 IO 칩은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띄고 붙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QF 타입의 디솔더링, 솔더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 PCB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 소자는 IMD 타입, SMD 타입, BGA 타입 소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SMD 타입 소자 중 리드가
사방 밖으로 향하는 IC인 QFP 타입 소자가 불량이 발생한 경우 소자 교체 작업을 위해 열풍기나 인두기를 이용하여 탈부착 시, 특히 초보자의 경우 소자가 열로 인한 손상 또는 PCB 패턴이 손상되어 메인보드 불량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량을 최소화하려면 솔더링 및 디솔더링 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리드가 촘촘한 QFP 타입의 소자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SMD 리무벌 키트를 사용하면 수리 전문가는 물론 초보자도 소자 손상 또는 회로 패턴 손상 없이 소자 디솔더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SMD 리무벌 키트의 납은 일반 납에 비해 일정 시간 납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오 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촘촘하게 돼 있어요. 리드가 이걸 QFP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QFP 타입. QFP 타입은 리드가 사방으로 뻗은 소자를 우리가 QFP 타입이라고 한다 얘기죠. SOP 타입 뭡니까? 양쪽에 리드가 양쪽으로 뻗은 소자를 우리가 SOP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QFP 타입 소자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굉장히 가는 실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잘못 띄면은 얘도 문제가 되지만 얘도 이 패턴이 다 잘라져 버리는 이런 요 가느다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버스라고 얘기하죠. 버스. 이 선이 굉장히 가느다래요. 그래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이것이 떨어져 버리고 옆으로 밀리고 붙어 버리고 하는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소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다리가 많은 QFP 소자예요. 이것이 BJ 소자처럼 굉장히 솔더링이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 초보자 때의 경우는 요 카타칼을 이용해서 아주 예리한 카타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이거 부러뜨릴 수가 있죠. 날들을 부러뜨려서 쓰지 않은 날을 이용해서 여기 요 QFP 타입 리드와 이 세라믹 요 부분하고 경계선 요 부분을 조심스럽게 자르면 요것이 툭툭 땡겨 나갑니다. 근데 초보자한테는 이건 비추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 칼날이 들어가면 이 회로 패턴이 다 나가고 PC가 긁히기 때문에 권장은 아니에요. 조금 해본 사람들은 요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띄어지는 거죠. 이렇게 띄면 요것만 우리가 여기 지금 남아있는 리드만을 우리가 이제 젤 플락스를 넣어서 인두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띄어집니다. 근데 이 상태를 놓고 양쪽에 열풍기를 가하고 띄는 것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아이오 칩 소자는 열에 상당히 약하다. 열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물론 소자는 또 구해서 붙일 수가 있지만, 이 작업이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궁예주책으로다가 쓴 게 뭐냐면, SMD 리무벌 키트라는 이런 우리가 디솔더링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을 이용해서 띄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전문가도 추천할 만한 건데, 근데 요것이 가격이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납을 일반 납하고, SMD 리무벌 킷의 납하고 비교한다면, 일반 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납이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열을 가해서 이런 반복적인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떨어지거나 밀리거나 하는 증상이 발생되는데, 이 리무벌 킷의 이 납은 이 특수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솔더링 하면은 일정 시간 그 온도 200도면 200도, 뭐 300도면 300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큐음팬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손상 없이. 왜? 계속 지금 납에 의해서 계속 열을 가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납은 우리가 이렇게 딱 솔더링 했어요. 우리가 인도 팁을 띄는 순간에 바로 식어버리죠. 또 붙어버린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이 열풍기를 뜨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열풍기를 띄는 것도 그래요. 왜냐면 이 제품들이 3년 이상 되면 납이 산화가 돼버려요. 산화가 되면은 굉장히 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여기다가 어떤 납을 갖다 덧대거나 젤 플락스를 바른 납을 덧대서 납을 좀 추가해서 띈다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QFP 타입 소자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방법은 한번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은 리월 킷을 구해서 한번 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양쪽에 젤 플락스를 도포를 하고 이 지금 SM 리물키에 들어있는 납을 이용해서 인두기에다 양쪽을 하면 이 납이 일정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싹 드러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머지 잔납만 우리가 이제 솔더 위그로다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아이오 칩은 버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상적인 폐봇에 띈 어떤 아이오 칩이라든가 아니면 새 아이오 칩을 구해한 걸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적이다. 뭐 또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거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메인보드 중고 하나 해서 뭐 하면 되지, 뭘 굳이 메인보드 싼데 이걸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합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산업 장비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아직도 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메인보드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메인보드들은 어차피 구형보드를 수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인보드 뭐 중고 뭐 비쌉니까? 안 비싸잖아요. 구해서 하면 뭐 일반인 거는 하지만은 어떤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메인보드들은 산업용 장비는 몇십억이 되죠. 몇억 내지는 몇십억이에요.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를 여러분들이 구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외 사이트에서 뒤져보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사우스 집도 우리가 수리를 하고 아이오 집도 수리하고, 이 수리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런 PCI 슬롯이 손상됐다, 메모리 슬롯이 손상됐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디핑기로다 수리를 한단 말이죠.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억 되는 장비를 버리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SMD 리몰키 들어있는 이런 그 지금 젤 플락스인데, 뭐 이걸 굳이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쓰는 젤 플락스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 충분히 좀 바르시고요. 충분히. 이게 SMD 리몰키시죠, 이게? 예. 요 나비 좀 보면은 이게 좀 탄성이 있으면 뚝 부러져요, 이게. 좀 이게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요걸 갖고 SMD 리몰키 들어있는 납을 갖다가 솔더링 합니다, 이렇게 쭉. 양쪽 리드에다가 쏙 솔더링해요. 지금 식지 않고 이게 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일반 납 같으면 벌써 이게 식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납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쉬운 것도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보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좀 쓸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이걸 쓰니까 저도 가끔 쓰는데, 상당히 좀 편하더라고요. 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열이 닿으면 이제 이걸 바큐펜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예. 이제 펄펄 흔들어 되죠. 예. 요렇게. 이걸 아마 이 리몰킷을 사용, 일반 납을 써서 한다 그러면은 또 열풍기를 한다면 아마 이 패턴 손상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잔납들 있죠. 잔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젤 플락스를 발라서 솔더 위기로다가 잘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워낙 실패턴이기 때문에 인두기에다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지금 패턴들이 옆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요. 잘못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BGA 타입 소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이거 잘 하려고 그러면 젤 플락스를 충분히 발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두기 팁에 힘을 가하지 말고 힘을 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살살하게 해서 가능한 패턴이 손상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PCB 회로 패턴에다가 젤 플락스 충분히 바르고, 여기 지금 솔더 위에다가도 젤 플락스를 좀 위에다가 충분히 도포해서 바르면 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고장난 메인보드 있죠?
동작되는 거 말고 고장난 메인보드를 가지고 한번 아이오 칩을 이렇게 떼어보세요. 떼어보시고 붙여보시고 디솔더링, 솔더링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붙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 붙일 때도 이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젤 플라스를 충분히 도포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교체되는 이제 아이오 칩이죠. 요 아이오 칩. 아이오 칩을 가지고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 핀 위치는 맞춰줘야 되죠. 1번 핀하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사방을 한 군데씩 이렇게 납땜을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이 핀 위치를 여러분이 잘 맞추셔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디지털 현미경들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일단은 여기 양쪽 구퉁이를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그냥 납 갖고 전체 리드를 다 그냥 발라버리게 솔더링 해버리세요.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긴 하면 더 좋은 방법 써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 발라버리세요. 당연히 열이 약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쭉.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됐다 그러면은 젤 플라스를 좀 충분히 도포해서 솔더 윅으로다가 걷어내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BGA 리역 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지 않습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동영상 찍느라고 막 좀 무성의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한데요. 찍으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빨리 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더 윅으로다가 요걸 좀 빨아들여야 되겠죠. 지금 막 납이 막 엉켜 붙어 있죠. 납이. 요걸 이제 솔더 윅으로다가 짝짝 빨아들이면 되겠죠. 예.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요 솔더 위에다가 젤 플락스를 좀 도포를 해가지고 걷어내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젤 플락스를 솔더에다가 이렇게 묻히시면은 좀 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중에 다 되면은 깔끔하게 세척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여기 솔더웨이 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라요. 이렇게 가늘게 잘라가지고 핀셋을 이용해서 그 자른 걸 하나씩 갖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시간이 남는다면 폐보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메인보드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선 랜카드 있죠? 유선 랜카드 랜칩도 QAP 타입의 소자 똑같은 크기의 소자들이에요. 그거 갖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